공수처가 이 문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본 증거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나눴다는 대화방일 겁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대화방을 폭파시키고 그러니까 원본을 삭제하고 본인이 캡처한 것만 공수처에 제공을 해서 공수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조성은 씨가 원본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고 휴대전화를 냈다는 거예요. 대화방의 폭파 시점이 사주 의혹 첫 보도 직후라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조성은 씨는 왜 대화방을 폭파했느냐? 신분 노출 두려웠다. 그리고 전부 다 다운로드 해놨다. 하지만 이건 조성은 씨 주장이고 조성은 씨가 취사 선택을 해서 편집적으로 무언가는 다운로드하고 무언가는 폭파시켰다면 원본 증거가 지금은 사라져버리게 돼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취사 선택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요. 공수처는 원본 증거를 조성은 씨가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박성회 변호사님, 조성은 씨의 입맛대로 캡처된 남은 기록들만 갖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조성은 씨의 입맛대로 유리한 것만 남겨두고 불리한 거는 폭파시켜서 그것만 제출했으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걸 바탕으로 한 공수처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정성 시비가 아닐 수 있어요?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이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 능력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본과의 동일성입니다. 원본. 대화 내역, 즉 디지털 매체를 통한 대화 내역도 각 당사자의 진술이죠. 진술인 경우에는 원 진술을 한 자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그와 같이 진술했음을 인정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를 대비해서 수사기관은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을 모두 설정해 두고 비교 자료를 남겨두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원본 매체가 없는 상태이니 해시값을 설정해 둘 수가 없죠. 그 외에도 원본을 밀봉하고, 즉 원본을 현장에서 온전하게 사본한 다음 밀봉해서 보관한다. 그 이후에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이 현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증거 능력을 원천적으로 부여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외에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이 사본 내역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그 의견을 밝힐 때는 재판부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증거 능력 자체는 쉽지는 않지만 부여될 수 있는데 문제는 증거 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의 문제입니다. 증명력, 즉 증거 능력이 부여돼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자료 그 자체만을 두고 공소사실 입증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대화 내용이라는 전체적인 양 당사자의 대화 내용과 전후 맥락을 파악해야 이 자료가 어떤 증거 가치를 가지는지 그 증명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조사를 받는 사람이 그와 같은 대화를 실제 실행하지 않았다, 내지는 그 자료가 오고 간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와 같은 취지로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항변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부여됐던 이 사본 디지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력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명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일부 법조인들은 증거 능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증거 능력은 부여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만한 증명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자료만으로는 전체 대화 내용이 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본을 더 이상 현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자료만으로 공소사실 입증하는 데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다른 자료를 확보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분석은 강력계 형사 출신한테만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 이거는 이런 앵커한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조성은 씨는 그 방을 폭파했을까에 대해서 합당한 의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나의 신분 노출이 두려웠다라고 보기엔 충분치 않은 설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성은 씨는 왜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야당에서는 조성은 씨의 이 같은 행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세, 직원 월급 이것은 체납하면서 1억 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는 거 하면 용산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스스로 또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자료는 대화방을 삭제한 후에 제출했다고 하니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윤지호가 새로 나타났다. 적은이 별도로 관리하는 비밀 요원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분 보장을 해야 되는 VIP인지 그것도 아니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뭐 제2의 윤지호다라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건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재명 기자 이 원본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보존. 그런데 그 증거를 없애버렸다. 단지 캡처를 했다. 조성은 씨는 다 캡처했다. 중요한 건.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성은 씨의 주장일 뿐이더라.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바에 따르면 조성은 씨의 생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 이제 보시겠지만 박수영 이제 의원 얘기는 지금 이제 조성은 씨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 경영하는 회사가 국세 체납액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본인의 SNS에 고급 외제차를 뭐 1억 원이 넘는 외제차 사진을 올려놓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습을 또 올려놓은 게 있죠. 도대체 이 돈이 과연 어떻게 나온 거냐? 기업 대출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조성은 씨도 이제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 다 경제 형편되니까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임금 체불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도 주장하고 있죠. 현재 직원이 없고 좀 다른 사업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약간 주변부의 그런 논란이다 이렇게 이제 좀 치부하고 있는 거죠. 국세 체납 여부는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죠. 몇백만 원 수준이니까 뭐 엄청 큰 액수고 뭐 그래서 뭐 한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일부 이제 체납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성은 씨가 글쎄 조금 전에 이제 뭐 이건 사실 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뭐 이것까지 어떤 사생활 영역까지 막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과연 본인이 물론 이제 신분 노출이 두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보도가 나오고 바로 방을 폭파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거죠. 조성은 씨는 바로 다음 날 대검 감찰부를 연락해서 본인이 갑니다. 본인이 공익 신고를 합니다. 근데 방을 폭파하고 나서 공익 신고를 한다는 것과의 연관관계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폭파한 다음 날 바로 또 이제 대검에 간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물론 본인은 이제 다른 방으로 원본을 다 이제 옮겨놨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전에 박성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이라는 것 자체를 입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이제 디지털 자료 자체를 조작했느냐 안 한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편집 여부 자체는 알 수 없는 거죠. 전부가 다 있다 없다를 누구도 확정적으로 100%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래서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손준성 검사가 이걸 보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증거로 이 얘기를 했는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